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서미래국제학교 IB PYP 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문주라고 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우리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모습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 IB 탐구 단원 안내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그 IB 프로그램에서의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지원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 영상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라고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줄인 표현입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단체인 IB 본부에서 개발, 운영하는 국제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세계 160여 개의 나라 5,500여 개의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학교는 작년에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후보학교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개념적 이해에 기반한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주도성 함양을 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네, IB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과정인 PYP, 중학교 과정인 MIP, 고등학교 과정인 DP 이렇게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이 세 개의 과정을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사정과 또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중에서 Primary Years Program, 즉 IBPYP라고 하는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B 프로그램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은 바로 IB 학교 비전 사명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기존의 비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새롭게 구성된 비전 사명문입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내용이 네, 비슷하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기존에 추구했었던 방향이 이미 IB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굉장히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그래서 완전히 다 탈바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보다 탄탄하게 잘 운영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좀 도움을 주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비전 사명문과 오른쪽에 비전 사명문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자기주도적 탐구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존에는 기본교과 체제에서 이제 융합 프로젝트 형식으로 배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좀 탐구적인 내용들이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게 좀 리뉴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IB 프로그램이 기존의 학교 교육과 다른 점이 뭐야?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교과서죠. 이렇게 우리 기존의 학교 교육은 좀 교과서 중심의 분절적인 운영이 좀 되는 편인데요. 이제 IB 프로그램은 바로 이 초학문성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러 교과들이 융합돼서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교과의 단편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여러 교과들을 함께 탐구함으로써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그로써 이제 우리가 중심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개념적 이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그 과정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B 프로그램 기반 교육 과정에서는 요 두 개의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탐구 단원, 그리고 탐구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받으신 내용도 탐구 단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 안내문입니다. 이건 이제 UOI라는 줄임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시간표에서 UOI라는 말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건 Unit of Inquiry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기존에 우리 학교의 기본교과 융합 프로젝트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고요. IB의 이제 초학문적 주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융합되는 교과는 국어, 사회, 과학이 가장 중심되고요. 또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수학, 그리고 그 외의 전담 교과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의 탐구 단원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그럼 이런 하나하나의 탐구 단원이 모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그게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POI라고 하고요. 그것은 프로그램 오브 인쿼리를 줄인 말입니다. 1에서 6학년에 걸친 학교 교육과정의 그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학년이 이제 IB에서 6개 제시하는 그 초학문적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6년의 과정이 총 36개의 탐구 단원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학문적 주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느껴지시죠? 이 초학문적 주제는 제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총 6개입니다. 그럼 그 6개의 주제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지구 이렇게 6가지의 주제인데요. 학년마다 이 주제가 운영되는 순서는 다 다릅니다. 네. 이 각각의 주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여기 이렇게 IBO에서 설명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조금 어렵죠. 저도 이걸 처음에 보고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 각각의 주제에서 중심이 되는 교과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면 자연계와 그 법칙, 자연계와 인간 사회 간의 상호작용, 인간이 과학적 원리의 이해를 사용하는 방식,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어떤 교과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과학이죠. 네. 이렇게 융합이 각각 된다고 하더라도 이 주제를 이끄는 중심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이 초학문적 주제를 다 다루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그 어떠한 교과들의 균형성 있는 그 교육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금 옆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다루시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개 또는 2개 정도의 설명을 선택해서 그걸 중심으로 아이들과 탐구 단원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네. 근데 6년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든 설명 문구에 해당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다뤄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표를 다 보셨을 텐데 아마 이걸 보고 알쏭달쏭한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UOI라고 하는 말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때 우리 학생들이 작년까지 운영했었던 이 기본 교과 그것에 조금 탐구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담은 탐구단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기본 교과랑 비슷한 단위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모든 교과 내용이 다 UOI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특히 사회하고 과학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이 UOI에서 다 소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은 이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는 요 시간에 뭐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UOI, 탐구 단원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 네. 다 이제 설명 자료에서 한 번씩은 보셨죠? 이제 앞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이 원을 굉장히 익숙하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배움 활동을 하는 그 탐구 단원의 모든 요소들이 딱 압축돼서 표현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또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이거예요. 초학문적 주제, 모두 몇 개라고 했죠? 총 6개였죠? 네, 이것은 그 탐구 활동의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학에 대한 탐구인 건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탐구인 건지 뭐 예술적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탐구인 건지, 네, 이런 맥락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과목군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언어, 사회, 수학, 예술, 과학, 체육과 생활지도인데요. 이것은 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과목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우느냐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이제 평생학습자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탐구 단어는 평생학습자가 갖추어야 되는 그런 학습 기술을 익히는데 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가? 네, 가장 가운데 있는 바로 학습자상이죠. 네, 총 10가지 학습자상이 있고요. 다시 한번 이 평생학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10가지의 그 사람의 모습은 이제 되게 잘 성장한 평생학습자의 모습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탐구 단원 그 안내서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이 설명을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핵심 개념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핵심 개념. 핵심 개념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초점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는 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뭐 물체, 어떤 주제 이런 것들 탐구할 수 있지만 그것의 모든 방면들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더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탐구해보자. 이번에는 우리 연결에 초점을 맞춰서 탐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탐구를 잘 할 수 있는 렌즈를 이렇게 씌워준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라는가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탐구 목록이 나와요. 그 탐구 목록 각각이 이런 하나의 핵심 개념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탐구 목록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이 핵심 개념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6학년에 하나의 단원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 6학년의 그 탐구 단원의 중심 아이디어는 바로 인간은 에너지를 전환하여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그 초학문적 주제가 뭘지 생각이 되시죠? 바로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아까 과학이 중심이 됐다라고 하는 그 초학문적 주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관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이 관련 개념은 뭐냐면요. 이 교과 개념들 중에서 이 학생들이 중심 아이디어에 도달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가장 교과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탐구단원 안에 국어, 사회, 과학이 다 융합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작은 교과 개념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물론 다 익히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머리에 가장 깊게 각인되어야 되는 핵심적인 교과 개념, 그것이 바로 관련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개념은 중심 아이디어와 굉장히 연결이 밀접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에 중심 아이디어에 대한 이 관련 개념은 바로 에너지와 전환입니다. 네. 그래서 요 탐구 단원에서의 탐구 목록은 바로 이렇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에너지의 모습, 두 번째는 에너지의 전환, 세 번째는 에너지의 활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탐구를 할 때 뭐에 초점을 맞춰서 탐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교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다양한 에너지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떤 핵심 개념을 놓고 보면 좋을까요? 네, 모습이니까 바로 형태이죠. 그리고 에너지의 전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 변화의 렌즈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훨씬 더 잘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에너지의 활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능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보면 학생들이 훨씬 더 개념적 이해에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은 이러한 탐구에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how,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IB에서는 학습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approaches to learning이고요. 줄임말로는 ATL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인가 좀 생각해 보면은 바로 공부함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이 평생 학습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학습 접근 방법 AT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접근 방법에는 총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기능. 네, 중요하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엔 조사 기능. 그 다음에는 자기 관리 기능. 네,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능,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교육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평생 학습자로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도구들을 익히는 것에는 그렇게 주안점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학생들이 그냥 학습 내용, 뭐 교과 내용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 방법,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잘 익힐 수 있도록 이 단원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이렇게 5가지로 단순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5가지 안에 또 세부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고 기능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정보 전이, 성찰과 메타 인지 이렇게 세부 기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탐구단원 그 안내서를 보시면 거기에 기능이 있고 옆에 그 세부 기능이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원에서는 이 기능에 대한 요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6년에 걸쳐서 이것들을 이제 고르게 다 경험하게 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IB 학습자상인데요. IB 학습자상은 바로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죠. 이것들은 우리 기존의 교육에서는 태도나 가치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들을 학습에 연결시켜서 이거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에서도 함께 이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 이제 생활 지도 하실 때 이런 학습자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주시면은 학교하고 훨씬 더 연계된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IB는 평가를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기존 학교 교육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왼쪽이 IB 평가의 어떤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가요? 네, 바로 학습 모니터링이죠. 그러니까 교사와 또 가정에서의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학습을 하고 성장하는지를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가가 학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평가를 하게 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개념적 이해에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달을 하는지도 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학습 기능들을 어떻게 잘 익혔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총괄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를 지금 현재 도달했는지 그렇게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학습의 증거를 찾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한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수집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곧 또 가정의 설명문과 또 이제 아이들의 평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보내드림으로써 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IB의 탐구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IB 프로그램을 처음 접할 때, 이 용어들 때문에 내 마음에 장벽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좀 이런 설명 영상들을 좀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설명 영상에 대한 내용, 또 안내서, 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배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여기까지 네,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